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부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학습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시정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는 고용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음표가 던져졌는데요. 그동안 연준에서는 이런 고용과 데이터들을 확인해 나가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결정해 나가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을 해왔기 때문에 올해 과연 언제 금리를 낮출 것인지에 대해서 갑을 논박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증시는 10주 만에 주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3대 지수부터 오늘 국내 증시까지 살펴보시죠. 자, 지난주 금요일장의 미국 증시입니다. 그래도 보합으로 강보합권으로 3대 지수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우존스는 0.07%, 나스닥은 0.09%, S&P 500 지수 0.18% 상승하면서 약간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주간으로는 하락했다라는 점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현재는 양시장이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0.4%, 그리고 코스닥이 0.29% 상승해주면서 오늘 양시장도 강보합권에서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수는 이 정도로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번 한 주 시장의 빅 이벤트, 우리가 기다렸었던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저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시죠.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 조합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저희 방송 TV 채널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박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시 보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역시나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팍스탁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다시 보기 하실 수 있고요. 또 투자에 도움 받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출연하시는 우리 전문가 멘토님의 도움을 방송뿐만 아니라 실시간 전략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모든 정보가 무료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링크 뜨니까 그거 누르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그러면 또 월요일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의 남자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봅니다. 이정호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네, 2023년도에 봤다가 24년도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요즘에서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제일 큰 하도는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언제 할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1월에도 FOMC가 있지만 3월달에 할 거냐 아니면은 하반기에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증시 변화가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어느 정도 따라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이슈 말고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알짜배기 종목들이 이제 드디어 슬슬 빛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23년도에 2차 전지가 대세를 봤다라고 한다면 24년도에는 어떤 섹터가 대세를 볼까? 가장 이게 어떻게 본다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가장 눈여겨볼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본다면 1월달 내내 그런 부분, 궁금했던 부분들을 해소해 시켜드릴 거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2023년에도 금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도 증시는 힘들었었지만 올라가줄 섹터와 종목들은 다 올라가줬습니다. 그래서 2024년 이제 이정호 멘토님이 또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시간이 많이 지났다, 그리고 올해 정말 가야 되는 섹터를 잡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좀 잡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연준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국내 시장에서 올라가줄 종목들 슬슬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잡으러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한 주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예고를 많이 해드린 CES 2024,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단 이정호 멘토님께서 자세하게 좀 한 주간의
시간의 일정들을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1월 11일까지 진행을 하는데 요즘에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슬금슬금 다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요. 대표적으로 뭐 알테오젠, HBL, 뭐 셀트리온 그룹주까지 어떻게 본다면 제약바이오 이제 슬슬 담아야 될 시즌이 아니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덧친데 충격으로 호재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컨퍼런스를 할 때 우리는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올라갔던 종목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아무 이상 없이 그냥 흐지부지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들은 약간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관심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관련은 없는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이 호재 말고더라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뭐 알테오젠의 HBL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임상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안 좋았던 23년도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기간이 지났으니까 좀 더 연구 결과나 이런 성과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 우린 그거에 맞춰서 투자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관심을 갖고 있는다고 한다면 이번 연도에 충분히 제약바이오는 충분히 먹을거리가 있다. 물론 지금 호재에 따라서 지금 무작정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더 지켜보고 들어갈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면 CES 2024 이거는 매년 있는 겁니다. 매년 있는 건데 작년에 어떻게 보면 좋았어요. 이거 이후로 로봇 관련주들이 어떻게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CES에서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뭐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여기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지 그게 관전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대차는 계속적으로 CES에 나올 때마다 나왔던 게 UAM 관련 그리고 LG전자는 어떻게 본다면 자율주행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불씨를 올렸죠. AI 이렇게 큰 대기업들에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고 있는지가 가장 관전 포인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 그리고 중견기업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탄력성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진입을 한다면 충분히 승산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그리고 1월 9일 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실 분들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8만 원까지 못 찍고 이렇게 조금 떨어져 주는 모습세가 어떻게 본다라면 다시 한번 8만 원 돌파하고 9만 원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있겠지만 저 어떻게 본다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라면 한 종목 이 종목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큰 증시까지도 영향이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본다라면 좀 더 쉬어가는 타임이다. 하지만 여기서 잠정 실적에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지수가 미국 주식이랑 디커플링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1월 11일 날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데 생각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미국 금리 인하가 제일 중요하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저금리 스탠스를 가져가기 때문에 네. 좀 더 저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겠지만 여기서 그래도 뭔가 이슈가 갑자기 팍 나온다고 한다면 증시에 영향을 갈 거니까 속보는 좀 더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일정들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들으면서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내용들도 많고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번 한 주 어디에 집중을 해봐야 되는가 하나씩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들었던 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인데 지금 올라가는 종목을 보는 것도 전략이겠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뭐 알테오젠이나 HLB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약바이오 종목이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정호 멘토님 투자 전략을 잘 따라가 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지금 담아보는 전략은 좀 어떨까요? 지금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습니다. HLB나 알테오젠이나 이런 부분 많이 올랐는데 왜냐면 이런 종목들 대형주,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도 대형주들이 좀 올라가 줘야 그 다음에 이제는 중소형주들도 올라갈 타이밍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
약간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좀 얘기하기가 좀 껄끄러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 급등락이나 이런 부분이 좀 강한 부분도 있고 네. 모아가는 시간도 어느 정도 기간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더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제약 중소형 종목들은 오픈 채팅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이정호 멘토님 투자의 고수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안에서 제약바이오 종목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약바이오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지금 오늘 CES 2024 이제 시작이 될 건데 그래서 그런지 또 관련주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테마가 아마 AI인 것 같은데요. 오픈 AI에서 GPT 스토어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관련주들 뭐 폴라리스, 오피스, 뭐 이스트소프트 이런 종목들 대거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들은 또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오늘 정도의 정리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뭐 이번 주에 이 CS 2024 끝날 때까지는 좀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 앞으로도 좋은가요? 앞으로도 좋죠. 왜냐하면 이 스토어라는 것 자체가 단기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어플로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좀 더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이 점차 확산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호재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끝날 호재냐, 이 호재가 여기서 시작을 되면서 계속적으로 매출까지도 영향이 있는 호재냐라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본다면 쏘아 올린 지금 AI 열풍은 계속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본다면 저는 삼성전자에서 AI가 나왔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작년에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에서 로봇이라는 액션이 나왔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가 대세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AI보다 로봇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번 연도에 AI 관련해가지고 나온다. 관련 핸드폰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물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 핸드폰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단기적으로 끝날 호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작년에 어떻게 본다면 삼성에서 로봇이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파급력을 잊지 말고 이 AI에 겹쳐서 본다라고 한다면 네.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의 호재가 너무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뭐 GPT 스토어도 만들어진다는 소식에 더해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AI 시장에 뛰어드는 부분을 충분히 좀 확인을 하고 관련주들을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궁금한 게 오늘 뭐 폴라리스 오피스, 이스트소프트는 아주 직접적인 관련주이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급등세 20%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지금부터가 신호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럼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하느냐 가는 놈이 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놈을 잡아봐야 되는가 이게 참 고민이 됐을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을 좀 잡아봐야 될까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네. 솔직히 말해서 상한가를 올라간 날 그날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요? 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우리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한다고 나왔을 때 그때 첫 상한가 나오고 나서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모습대가 있었잖아요. 네. 그걸 좀 더 기획을 해본다고 한다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들어간다고 한다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틀 연속으로 거의 50% 가까이 상승세가 나왔는데 여기서 들어가려고 한다면 좀 더 부담감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간접적이 있다 해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이 시장이 캐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서 수혜를 보는 종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종목은 좀 이따가 이제 브런치 공략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건데 네. 그만큼 AI는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혜를 전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캐파가 커지게 좀 기다려야 되고 그 이후에 따라올 종목을 또 준비를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팍스 브런치에서 정말 매일매일 방송 공략주로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정호 멘토님도 수익을 정말 잘 잡아주고 계시고 저희 방송 쉬는 동안에도 여러 종목으로 수익을 챙겨주셨더라고요. 오늘 브런치 공략주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야 되겠죠?
저희 방송 중에만 오픈되는 오픈 채팅방이고요. 여기에 들어오셔야지 오늘 방송 공략주와 함께 또 장중 실시간 전략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화면 하단에 QR코드 찍고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링크 뜨니까요. 그거 누르고 바로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궁금한 게 뭐 폴라리스 오피스, 이스트소프트 말씀을 해주셨고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바로 전거래일입니다. 그때가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주반도체 이런 종목들 보면 반도체 종목들 대부분 좀 상승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정말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종목들을 공략하는 전략은 제가 좀 너무 무모한 걸까요?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떻게 본다면 되게 접근하기 되게 어렵게 만들어졌다라고 네. 봐요. 왜냐하면 한 번에 20% 넘는 상승이 한번 나오고 나서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다가 이럴 때 다시 한번 또 20% 넘는 상승이 나오고 다시 한번 또 조금씩 어느 정도 시간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20% 넘는 상승이 나오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계단식으로 오른다고 해가지고 계단식 상승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본다라면 꾸준히 들고 가야 될 종목이다. 근데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30% 오르고 오늘도 20%까지 올랐어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조금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 너무 관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약간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이 급등락이 많이 생긴다. 이 제주 반도체에 비해서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좀 더 단기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더 부담감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종목이 좀 부담감이 많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삼성전자 오늘 잠정 실적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여기에 따른 또 기대감이 반도체 업황도 전반적으로 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기대감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반도체 종목을 지금 이제 내가 CES 2024 앞두고 정말 마지막 기회로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늦었나요 이미? 아니요, 안 늦었습니다.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이번 연도는 별로 안 좋았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잠정 실적 나온다고 하는 거는 안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근데 별로 안 좋죠. 이번 연도 계속적으로 반도체 안 좋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실적적으로는 안 좋다. 계속적으로 내년 이번 연도가 제일 좋다라고.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발표가 나는 거니까 작년 거는 별로 안 좋았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작년 거는 별로 안 좋다라고 계속적으로 알고 있다. 근데 그거에 말아서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이 매수 시점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좀 더 하락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좀 더 눈여겨보고 들어갈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히려 잠정 실적은 조금 안 좋게 나올 것인데 그게 기회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는 좀 더 눈여겨보면서 종목들을 서치하면서 내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때 그때 그 공포에 내가 들어갈 타이밍이 있는 종목들을 추스릴 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선을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 지금 잠정 실적이 나오는 게 내일 발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일은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간의 충격은 좀 대비를 하셔야 되나요? 저는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 근데 실적 따라서 그렇게 많이 큰 변동성을 나타내는 종목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에 따른 잠정 실적 때문에 그거에 따른 중소형주 관련주들이 많은 변동성이 생기지 삼성전자는 그렇게 많이 움직였던 모습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들고 가는 시점도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리면 큰일 날 뻔했네요. 4분기 실적이 이제 잠정 실적으로 내일 발표가 될 예정인데 4분기 때는 반도체 업황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부 주가의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 이정우 멘토님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의 투자 전략과는 약간 다른 결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고수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찍고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들어오시는 동안에 시장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희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은희입니다. 이 미증시는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 역시도 현재는 빨간불을 켠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 수급 상황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특히 지금 현재 4거래일 연속해서 팔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를 가장 많이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난 거래일
거래일에는 매수 우위를 보이다가 지금 현재는 매도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거래일과 전혀 다른 반대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600억 원대 사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500억 원대의 팔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은 리노공업입니다. 그리고 개인 역시도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혼조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세와 약세 테마를 뜯어볼 차례가 됐죠.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강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것은 AI 소프트웨어입니다. 지난 거래일에서도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오늘 역시도 그 흐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오픈 AI에서 GPT 스토어를 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GPT 스토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사용을 하고 있는 앱스토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인공지능판 앱스토어라고 합니다.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 챗봇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 레시피와 같은 GPT를 사고 팔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 산업이 발전하는 순서는 처음에는 인프라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하드웨어, 그리고 마지막에 소프트웨어가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AI 역시도 이 수순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온디바이스 AI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그리고 이 하드웨어 쪽이 주목을 받았더라면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주목을 받을 차례가 됐습니다. 그리고 AI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쪽이 비교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대장주로는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이스트소프트를 들 수가 있는데요.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거의 20%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특히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문서 도구 업체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AI 관련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네이버 클로바X와도 협업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MS와 협업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AI 휴먼 전문으로 해서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인터넷 은행 그리고 카카오뱅크 쪽입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이 12일부터 시작해서 JP모건, 시티그룹 등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이 때문에 미증시에서 은행 쪽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그 흐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카카오 쪽, 카카오뱅크 쪽이 더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이유는 오늘 카카오 쪽 실적 개선 기대된다라는 리포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판 역시도 오늘은 강세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쪽은 면역 항암제와 비만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 최근에 상승세를 보였던 쪽이죠. 자, 그러면 이제 테마까지 뜯어봤으니까요. 종목도 한번 살펴볼 차례가 됐죠.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가 지금 25%대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기 스트리머 우악굿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분께서 이 아프리카 TV에 둥지를 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25%대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퓨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인데요. 이 간밤에 엔비디아가 2%대 오름세를 보여줬죠. 10%대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거래일에도 초전도체 관련해서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세대에서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이쪽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AI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폴라리스 오피스 전체적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AI 소프트웨어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와 NBT 이 두 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웹툰 관련주이죠. 이 웹툰 쪽이 요즘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 혼자만 레벨업 이 웹툰이 영상화가 된다라는 소식에 더불어서 강세 같이 이어가고 있고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까지 한번 뜯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종목들 중에서 내 지갑을 든든하게 해줄 수 있는 종목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찾으러 떠나봅니다.
네, 시장 상황 들어보고 왔는데요. 오늘 AI를 비롯해서 다양한 섹터, 다양한 종목들이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월요일장 그래도 출발은 좋은 상황인데 우리 이정호 멘토님이 정말 오랜만에 출연을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방송은 오랜만에 출연하셨지만 수익은 오랜만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정말 많은 수익률을 챙겨주셨는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출연하시지 않는 동안에도 종목들을 잘 잡아주셨는데 우리 콘텐츠리 중앙까지는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확인을 하셨을 것 같아요. 10%의 수익률 챙겨주셨고 그 이후에 퀄리타스 반도체, 앞서서 우리 반도체 종목 지금 또 째려봐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10% 넘는 수익률을 챙겨주셨고요. 12월 마지막에 또 매도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출판사는 31.5%나 잡아주셨습니다. 요즘에 엔젤산업 관련주들 눈에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타이밍 놓치지 않으시고 30% 넘는 수익률 한 종목으로 챙겨주셨고요. SBS 보시다시피 두 번 공략을 했는데요. 각각 13%, 14% 수익 챙겨갔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에 한번 매도 처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당일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1월 4일 지난주에 또 매도를 해주셔서 이 부분들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 이야기부터 하죠. 반도체 뭐 지금부터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 저번에 작년에도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퀄리타스 반도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 종목은 급등한다기보다는 매수하고부터 꾸준히 상승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로 잡으셨는지 한번 리뷰를 들어볼까요? 이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종목을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유난히 좀 눈에 띄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어떻게 본다라면은 지금 어떻게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좀 더 이제부터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시총보다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인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별로 안 좋게 나오고 있지만 좀 더 이제 개선될 여지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계속적으로 째려보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눌렸을 때 사실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난주 목요일부터는 약간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한 내일까지 지켜보고 다시 담아봐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저는 약간 지금까지 기다리는 시점에서는 21선 부분에서 다시 한번 담여볼 가능성이 있지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차피 21선이 저 노란색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한번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들어가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을 같이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다시 같이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 좋다고 얘기는 들었어도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수많은 종목 중에서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퀄리타스 반도체 빠르게 수익 실현해 주셨고 매수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 그려갔었던 그리고 매도하면서 눌림목이 나온 이 완벽한 타이밍을 잡은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퀄리타스 반도체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삼성출판사도 잡아주셨어요. 뭐 엔젤산업 관련주들 지난주에 또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종목은 특별히 아기상어 제작사가 상장을 한다라는 이슈도 붙었었거든요. 근데 30%를 넘게 잡아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을 잘 잡아주신 건지 이것도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떻게 본다면 저는 엔젤산업이나 이런 부분은 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제일 화두는 금리라고 보지만 지금 우리 실생활에서 제일 화두는 바로 출산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출산 관련주들, 엔젤산업 관련주들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출산율은 계속 줄어들지만 왜 이 사업은 더 커지냐? 왜냐면은 어떻게 본다라면은 중국에도 약간 소공정 막 이렇게 있듯이 한 명을 더 어떻게 보면 더 귀하게 키우자 약간 이런 부분도 그렇죠. 있고 약간 출산 장려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정부 정책에서 어필을 하면 할수록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이 엔젤 산업이나 좀 출산 관련주들은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약간 중장기로 들어갔어요. 11월 달에 들어갔던 부분도 있고 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신규 컨텐츠나 이런 부분 때문에 들어갔던 부분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올라가줬던 부분 목표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약간 수익 보고 나와서 그 다음에 좀 더 기다려보고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럼 삼성출판사도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은 바닥권을 좀 더 돌파해주는 모습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5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갔던 종목인데 네.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의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이 상승세가 어떻게 본다면 이 부분을 좀 더 깨주는 모습세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2만 원 부분을 다시 한번 부분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시 재공략도 노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종목 얘기해 주시니까 갑자기 기억이 나요. 그 자녀 두 분 있으시잖아요, 네, 이정호 맞습니다. 멘토님. 그래서 삼성출판사 좀 더 관심이 간다라는 말씀 해주셨던 것 같은데 역시나 30% 넘게 또 수익을 챙겨주셔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지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삼성출판사 2만 원대에서 추가적으로 공략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셔서 잡아보고 싶다. 또 엔젤산업 관련주들 최근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놓치지 않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엔젤산업 같은 경우는 장중에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 안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전략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고 전략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수익률 난 종목 보겠습니다. SBS 잡아주셨는데 이 종목을 두 번 공략을 해주셨고 이 타이밍도 굉장히 멋집니다.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거래일 만에 13.7%의 수익률 챙겨주셨고 매도하시자마자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또 1월 4일 날 매도하신 게 14.5%의 수익률을 챙겨갔습니다. 이 종목은 매수 포인트가 좀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재밌게 봐야 될 부분은 약간 어떻게 보면 인수, M&A 이런 네. 부분이 저는 제일 크다라고 봐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태형건설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자회사나 이런 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K-팝 관련 이런 열풍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SBS도 충분히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회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SBS를 들어갔던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어떻게 본다면 수익을 챙기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재공략해서 또 들어가는 부분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7일 날 29,000원에 들어갔 다음에 28일 날 33,000원에 팔고 네, 고가권에서 판 다음에 다시 떨어졌을 때 28,800원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1월 달 첫 수익을 또 만들어줬던 부분이 있는데 약간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종목을 약간 트레이딩하는 습관이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한다라고 해서 더 올라가겠지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기고 다시 한번 재차 진입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란 톡방에 있는 분들한테는 꾸준히 계속적으로 교육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습관을 들여야 계속적으로 종목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한 종목을 무작정 잡고 들고 가는 부분도 좋아요. 그런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락이 나오는 종목들은 수익을 챙기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헷갈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올라갔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을 주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갔었던 모습세. 네. 그리고 반대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금요일에 30% 오르고 오늘 20% 넘게 오르고 이런 종목에 좀 더 대응하는 부분이 좀 더 다르다. 두 종목의 스타일이 다른데 우리가 매매하는 스타일은 똑같이 간다라고 한다면 수익률은 반대로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거에 따라서 좀 더 매매 습관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멘토님 진짜 대단하신데요. 장중에 이거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네. 매수하시고 매도하시고 하신 건데 근데 이게 사실 뭐 태형건설 관련 이슈로 인해서 이 SBS가 뭐 매각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지킬 것이냐 뭐 이런 이슈가 있었던 건 알겠는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뉴스를 쫓아서 이걸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 지금 멘토님만의 보시는 뭔가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 비법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정성 있게 SBS를 들어갔는데 네. 진짜 안전하게 들어가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네. SBS랑 태형건설 두 개를 같이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구나. 그게 어떻게 본다라면 수익률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극대화되진 않겠지만 좀 더 안정감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태형건설이 올라갔을 경우에 SBS가 떨어지고 네. 약간 이렇게 엎치락뒤치락을 할 수가 있는데 둘 종목을 같이 산다라고 한다면
네, 수익은 어느 정도 평균치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좀 더 안정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투자할 고수가 맞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전략을 짚어주시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수익을 잘 낼 수 있구나라는 점도 배워볼 수가 있는데요. SBS 그래서 하루에 또 수익을 2번 접근을 해주셔서 저희 출연하시지 않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넉넉하게 또 수익률 챙겨드렸습니다. 지금 오픈 채팅방 안에서도 뭐 유튜브에서도 이정호 멘토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여러분 함께 하신다면 장중에 이런 변동성도 하나도 무섭지 않다라는 거 느끼실 수 있겠죠. 지금 바로 이정호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링크가 뜰 겁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합니다. 이 방법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지금 노란 톡을 일단 들어오시고요. 거기 돋보기 모양 누르시고 팍스 이정호 이렇게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나오니까요. 누르시고 바로 들어오셔서 수익 다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이정호 멘토님 진짜 매매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브런치 공략주도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멘토님은 이번 연도 첫 공략주잖아요, 지금. 네. 이를 갈고 준비해 주셨으리라 믿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닌가요? 이를 갈고 네. 준비를 했죠. 네네. 궁금해요. 어떤 종목일까요? 계속적으로 오늘 방송 시간에 계속적으로 말했던 종목입니다. 바로 AI 관련 종목입니다. AI 관련주. 네. 좋아요. 작년에 어떻게 본다면 2차 전지 로봇이 대세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AI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4년도는 AI가 좀 더 각광받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연도 첫 종목으로 AI 관련 종목을 갖고 왔어요. 좋습니다. 네, 무려 삼성이 쏘아올린 AI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했는데 그만큼 우리의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의 움직임, 행보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가 투자하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가 들어간 부분에서 집값도 많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변해로 얘기한다면 네, 그만큼 삼성이 움직이는 곳에 돈은 쏠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삼성이 이제 AI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 캐스터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24년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만큼 AI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나왔을 때 사람들은 좀 더 당황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써? 어떻게 써? 네. 했는데 AI 관련 스마트폰이 이제는 출시가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 관련해가지고 혁신은 이젠 애플이 아니다. 삼성이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도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애플 관련 핸드폰이 접는 게 나았나요? 없습니다. 삼성이 그만큼 이런 쪽에서도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혁신을 하는 기업이다. 여기서 이젠 AI 스마트폰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다시 한번 좀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거에 적응하고 편해진다고 한다면 실생활이 좀 더 나아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AI는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멘토님 삼성폰 쓰시죠? 네, 저는 삼성 폰 쓰고 왠지 있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애정이 좀 듬뿍 담긴 이런 설명들이어가지고. 전 원래 삼성, 갤럭시, 애플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썼는데 네. 왜냐면 트렌드에 맞게 쓰려고 계속적으로 이것도 했는데 투트릭 전략으로 다 가져가요. 네, 저는 약간 네.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도저히 이 애플은 잘 못 쓰겠어요. 네, 너무 어려워요. 쓰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거의 네. 쓴다 보면은 거의 전화랑 문자밖에 안 한다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갤럭시만 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폰 유저인데, 네 아이폰에 요즘에 악재가 많이 나와가지고 갤럭시가 좀 정말 이 AI 휴대폰 시장에서 좀 선두를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저도 있습니다. 네. 네. 계속 들어볼게요. 네, 궁금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가 이제 혁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 오픈 AI에서 스토어가 나온다는 게 이거를 사람들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이 어떻게 변할까요? 네. 이 스토어라는 시장 인프라가 구성이 되고 생태계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꾸준한 관심세가 필요하다. 그만큼 여기에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유저들이나 어떻게 보면 실사용자들이 같이 혼합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는 AI의 해다. 그래서 AI 관련 종목은 꼭 하나 들어갈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지금 오픈 AI에서 GPT 스토어 만든다고 했을 때 저 또 이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대로 휴대폰에서 다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AI가 뭘 대신을 해주냐라고 네.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귀찮은 거 네. 대신해준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만큼 AI 관련 어플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까먹는 겁니다. 어떡하지? 이거 어디다 넣었지? 네. 약간 이런 부분. 맞아요.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AI가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면서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방향성을 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AI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우리 실생활에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확실히 지금 잡아봐야 되는 테마는 맞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여러 가지 또 AI 관련주들 중에서 이 기업, 이 종목이 좋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회사의 기준은 뭘까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네. 이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 회사가 누구랑 같이 일을 하냐에 따라서 저는 큰 관심사, 큰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을 그 분이 인증을 해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같은 경우도, 갤럭시 핸드폰 같은 경우도 방탄 BTS가 들고 다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핸드폰은 뭔가 있겠구나, 뭔가 인증이 더 됐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같이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본다면 금융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장 큰 부분은 보안 이런 부분이 저는 가장 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야 약간 이런 부분을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회사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기업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이 회사는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나 이런 부분, 이스트소프트나 이런 종목들은 지금 들어가기 너무 불안한 부분이 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가는 종목이 더 가겠지라고 하겠지만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부담감에 있다. 이런 종목이 한 타임 쉬어갈 때 그 다음 종목으로 올라갈 종목들을 찾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또 금융기관에서 이 종목과 연계를 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 AI 산업이 계속 또 확장이 될 거잖아요. 또 우리나라 얼마나 빨리 이런 것들을 접하나요? 그래서 이 기업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 좋겠다. 긍정적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차트가 어떤지 궁금해요. 오늘 많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줬는데 네. 그 안에 속해 있는 종목인가요? 오늘 그나마 이 종목도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가 네. 지금 좀 더 안정화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오늘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네.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오늘 올라가지 마라. 네. 내가 방송에서 공개하고 올라가라. 지금 노란톡방 분들이랑 같이 들어가고 나서 그때부터 올라갔으면 좋겠다. 근데 딱 지켜주고 있는 모습세가 저는 딱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이 종목을 어떻게 본다라면 저는 공개하기 싫었던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2024년도 좀 어떻게 보면 뜻깊은 첫 종목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오늘 공개를 네. 하는 건데 이 종목을 같이 많은 분들께서 같이 수익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공개하기 싫었는데 또 2024년 첫 종목으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어떤 종목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안 그래도 시장에서 AI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와서 좀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오늘 공개해 주시고 또 오늘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 빨리 들어오셔서 이 종목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알고 싶다, 또 매수가 잡아보겠다 하시는 분들 실시간 전략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이죠.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 거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링크 뜨니까 그거 누르고 바로 지금 입장 가능합니다. 이 방법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검색창에 팍스 이정호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채팅방 나오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 잡아가시고요. 지금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예고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팍스경제TV 팍스탁에서 2024년 갑진년 증시
대전망을 알아보는 특집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1부는 1월 15일 월요일이고요. 또 2부는 22일 월요일이고 저희 팍스 브런치 이 시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식 큰손들의 주식 대부 명동고래 조승재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새해 증시 전망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 바로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바로 저희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